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격 수업 23차 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14쪽부터 11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강의 노트로는 80쪽에서 82쪽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할 박찬기 선생님입니다. 학습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선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차원을 좀 넓혀서 좌표평면 X축, Y축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자, 우리가 점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분한다. 여러분, 내분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풀이하자면 안, 내자에 나눌 분자를 써서 안에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뜻은 선분 AB 안에 P라는 점이 있어서 AP 대 PB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AP 대 PB의 비율이 M 대 N이다.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B가 M 대 N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런 점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P 대 PB의 비율이 M 대 N이 돼야 된다. 예. 요거가 이제 내분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각각 X1, X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1 값과 X2를 알고 있을 때 이 P의 좌표 X를 어떻게 구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내분점이니까 어떤 비율이 성립을 해야 될 거냐면 일단 A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AP는 우리가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AP의 길이는 X 빼기 X1이 될 거고 또 PB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X2에서 X를 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AP 대 PB가 M 대 N이잖아요. AP 대 PB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M 대 N이 되니까 여기서 AP가 X 빼기 X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PB가 X2 빼기 X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례식에서는 안의 것끼리 곱한 값과 밖의 것끼리 곱한 것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식이 성립을 합니까? M X2 빼기 X1이 NX 빼기 X1이 될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X끼리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식이 나올 텐데 그럼 마지막에 M 플러스 N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X의 좌표값이 나오겠죠? 그럼 X 좌표값은 뭐가 나오느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비율과 각각의 A, B의 점의 좌표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그 공식 자체의 그 형태로서 한번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수직선상의 두 점 A가 X1이고 B가 X2일 때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그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잘 보면 요 m 대 n으로 내분하면 mn, mn 분모 분자에 똑같이 n과 n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곱해지는 값이 mx2 더하기 nx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m 대 n으로 내분하면 이 a, b에 있는 요 x1, x2 밑에다가 mn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분자에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좌표값을 M에다 곱하고 A의 좌표값을 N에다 곱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값을 이렇게 더하면 그 값을 분자에다가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지 않고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중점의 좌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중점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점이죠. 가운데 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의 중점을 우리가 미들의 약자로 M을 쓰는데, 그러면은 중점이라는 건 사실 내분점의 일종이에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 AM 대 MB의 비율이 1대 1이 되는 거죠. 비율이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B가 1대 1이다. 그러면은 내분점 공식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인데 지금 비율이 1대 1이면 MN에다가 1이 들어가는 거죠. 요 MN에 이렇게 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되면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죠? 그래서 중점의 공식은 우리가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중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기를 보면 A가 마이너스 2, B가 5일 때 이 선분 A,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내분하는 점일 때는 우리가 항상 내분은 플러스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내분하는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n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4, 3이죠. 그러니까 4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 여기까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에 우리가 여기 4, 3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크로스로. 그럼 4에다 뭐를 곱하고 5를 곱하고 3에다 뭐를 곱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분의? 7분의 4, 5, 20 빼기 6이 되니까 7분의 1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또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좌표 평면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도 이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을 그냥 한 번 더 쓴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내분점 구하고 Y축에 대해서 내분점 구하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제대로 외우면 좌표 평면은 그거를 그냥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똑같은 걸 두 번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직선상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점 Q를 선분 AB를 점 Q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이번에 외분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다 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자, 아까 내분이라는 거는 안에서 나눈다는 뜻이었겠라고 했죠. 그럼 외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한문 시간은 아니지만 외자가 무슨 외자죠? 예, 바깥 외자죠. 그래서 외분이라는 건 바깥에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분 AB 위에 Q라는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선분 AB 바깥에, 선분 AB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점이 바로 Q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먼저 M이 N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B의 연장선상에 Q가 있어요. 왜냐면은 M이 더 크기 때문에 AQ의 비율이 BQ보다 더 크려면 B의 오른쪽에 Q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Q 대 BQ가 이렇게 M 대 N이 돼야 된다. AQ 대 BQ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M이 더 클 때죠. M이 더 크면은 A로부터는 더 멀리 떨어져야 되고 B로부터는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B의 오른쪽에 Q가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우리가 선분 AB의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Q 대 BQ의 비율이 M 대 N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M보다 N이 작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 A로부터는 AQ하고 BQ의 비율이 M 대 N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A하고의 거리가 B로부터의 거리보다 더 짧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Q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A한테 더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니까. 바로 A의 연장선상에 Q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AQ 대 BQ의 비율이 M 대 N이다. 그래서 M이 더 N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Q가 A의 가까운 쪽, A의 왼쪽에 위치해야지만 우리가 AQ 대 BQ의 비율이 M 대 N이 되고 M이 더 작을 때 이렇게 Q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분점은 A, B 선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우리가 M이 더 크면은 B의 오른쪽에, M이 더 작으면은 A의 왼쪽에 Q가 위치하게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분점의 좌표를 구했듯이 이번에는 외분점의 좌표를 한번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x1이고 B가 x2다. 이때 이제 Q는 물론 Q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를 x라고 하면 x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Q는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A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M이 N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고 B로부터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B의 오른쪽에 Q가 위치했을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이 더 N보다 작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그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Q 대 BQ의 비율이 M 대 N이 돼야 되겠죠. AQ 대 BQ의 비율.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건 Q가 A한테는 N만큼, B한테는 N만큼 떨어져 있다. 비율상,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AQ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AQ. 자, AQ는 자, 수직선상의 두 점이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럼 Q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X 빼기 X1이 될 것이고 BQ의 길이는 얼마겠어요? BQ도 마찬가지죠? X가 더 오른쪽에 있죠. Q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X 빼기 X2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AQ 위치에 X 빼기 X1을 넣고 BQ 위치에 X 빼기 X2를 넣으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이렇게 내항, 외항끼리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해지고 넘기고 x끼리 모아주고 마지막에 x의 개수인 m 빼기 n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바로 외분점 x의 공식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냐?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 된다. 이게 바로 외분점 공식입니다. 자,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내분점 공식과 모양이 똑같죠? 단지 차이는 내분점에서는 가운데가 플러스였는데 외분점 공식일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다 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도 이제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인데 그러니까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mn은 똑같이 쓰고 또 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분할 때는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해서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분자를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크로스로 곱한다.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x1, x2가 있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뺀 값을 어떻게 한다? 이 값을 분자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Q의 좌표는 자, 먼저 2대1로 외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2 빼기 1, 2 빼기 1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쵸? 그러나 곱해지는 값이 어떻게 된다? 거꾸로 곱한다. 크로스로 곱한다. 2에다가는 몇을 곱한다? 3을 곱하고 1에다는 뭐를 곱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분의 6 플러스 2가 되니까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를 2대1로 외분하니까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니까 B의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A가 B가 3이면 B가 이렇게 3이면 A로부터 2만 Q는 여기에 Q는 8이다라는 거죠. Q는. 그래서 A로부터 2만큼 떨어지고 B로부터 1만큼 떨어진 값은 바로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고 B로부터 더 가까이 있으니까 B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 2대1은 길이가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B의 2배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Q의 좌표는 8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차원을 넓혀서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7쪽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 또 외분하는 점의 좌표, 또 중점도 구해야 될 텐데 우리는 먼저 내분하는 점의 좌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외분하는 점과 점의 좌표는 우리가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고 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밑에 있네요. 자, 두 점 x1, y1, x2, y2에 대하여 이렇게 x1, y1, x2, y2에 대하여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 하자. 이때 이 P의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점이 있어요. A가 이렇게 있고 또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A, B를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A, P 대 PB의 비율이
m 대 n이 되도록 이렇게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x와 y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 A에서 B를 지나고 Y쪽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대 AP 대 PB의 비율이 M 대 N이면 여기 대 여기의 비율도 똑같이 M 대 N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M 대 N이면 A-P- 여기 대 여기의 비율도 똑같이 M 대 N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P- 대 P-B'의 비율이 M 대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다라는 거예요. 그럼 X의 좌표는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이 되겠죠. 거꾸로 곱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 X라는 좌표가 우리가 이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X의 좌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수직선상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X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Y에 대해서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Y 좌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은 여기 대 여기가 M 대 N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디 대 어디도 M 대 N이냐면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입니다. M 대 N. 자, 그러면은 여기 대 여기가 M 대 N이라는 것은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똑같은 길이니까. 예.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여기가 여기 대 M 대 N이면 여기 대 여기도 M 대 N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2-P- 대 그 다음에 P2-B2-의 비율도 M 대 N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Y라는 좌표는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것도 수직선상에 두 점을 내분하는 점의 좌표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M 더하기 N, M, Y2, 이거 거꾸로죠. M, Y2 더하기 N, Y1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의 좌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라는 건 X, Y니까 X는 X좌표끼리 해서 구해줬고 Y는 Y좌표끼리 M 대 N으로 내분해서 구해줬는데 이 값들을 각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분의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 수직선상의 내분점, 외분점 구했듯이 그거를 X좌표에 대하여 Y좌표에 대하여 각각 해준 것을 우리가 좌표평면상의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점의 좌표 우리가 AB의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이 M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내분점을 1대1로 내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N에다 1을 대입해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것이고 이것도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중점의 좌표다. 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분점의 좌표를 우리가 Q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꿀 뿐이죠.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그 다음에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상의 내분점, 중점, 외분점 공식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도 한번 전체적으로 공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의 두 점, 우리가 A가 x1, y1, B가 x2, y2라고 할 때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느냐, 외분하느냐, 혹은 중점이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분한다 라고 하면은 뭘 떠올려라? 플러스를 떠올려라. 외분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떠올려라. 그래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는 m 플러스 n, mx2 더하기 nx1 이렇게 x좌표 길이를 먼저 크로스로, 거꾸로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y좌표 길이에 대해서도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그러니까 y좌표 길이도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된다. 외분하는 점은 내분하는 공식과 동일한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분자에서 x2, x1 이렇게 거꾸로 곱해주는 건 내분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중점을 구한다. 중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1대1로 내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1대1로 내분하는 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에 m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이런 형태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이런 형태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그 다음에 중점 공식, 이 공식은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알려줬듯이 분자에서 거꾸로 곱하는 거, 크로스로 곱하는 것만 주의해서 해주고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다.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공식을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교과서 118쪽 예제 1번을 한번 보면서 좌표 평면상의 두 점의 선분을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중점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A, B의 좌표는 주어져 있죠. A가 마이너스 2,2, B가 4,8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대1로 내분하느냐 1대1로 외분하느냐 중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내분은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먼저 1번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각각 해주면 되죠. 먼저 x좌표끼리 한번 해봅시다.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 다음에 거꾸로 곱한다 그랬죠. 거꾸로. 그럼 2에다가 4를 곱하고 1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한다. 자, 그 다음에 y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 다음에 y좌표는 이제 2랑 8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2에다가 8을 곱하고 거꾸로 1에다가 2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분의? 3분의 8 빼기 2
3분의 16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6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8. 그러면은 2,6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2,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해봅시다. 1대1로 외분한다라고 했어요. 1대1로 외분한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끼리 따로 하면 된다. 자, 1대2로 외분한다 그랬어요. 외분. 그러면은 1대2니까 1 빼기죠. 이번에 외분이니까 1 빼기 2, 1 빼기 2. 자, 그런데 1, 2에다 뭐를 곱해야 되냐? 분자에서. 1에다가는 X좌표 4, 2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거꾸로.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자, 1 빼기 2, 1 빼기 2인데 1에다가는 뭐를 곱하고 8을 곱하고 B의 Y좌표인 8을 곱하고 2에다가는 뭐를 곱한다? 2를 곱해야 되겠죠. A의 Y좌표 Y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4. 마이너스 1분의 8 빼기 4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8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8, 마4가 되겠네요. 그래서 외분점 1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중점이 제일 쉽죠. 중점은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끼리 더한다. 2 더하기 8. 그러면은 2분의 2, 2분의 10이 돼서 1,5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행상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 구하는 것도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2번 교과서 119쪽 예제 2번 무게중심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우리가 세 점의 좌표가 있는데 이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각각의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공식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냥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분점에 관련된 그런 공식들, 중점에 관련된 공식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가요? 자, A, B, C 이렇게 세 점이 있는 이런 삼각형, 꼭지점 A, B, C가 있는 이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죠?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 다시 말해서 A에서 BC의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BC의 중간. 거기다가 선분을 그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실 직선이니까 쭉 가는 거겠지만 중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고 또 B에서 AC의 중점에다가 직선을 그어요. 이것도 이제 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죠. 사실은 C에서 AB의 중점에 그어도 바로 그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중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G. 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다시 말해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중점에 이은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 개의 중선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바로 AG 대 GM의 비율이 항상 2대 1이다. 그러니까 꼭지점 쪽이 2고 변 쪽이 1입니다. AG 대 GM의 비율이 길이의 B가 2대 1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겠죠. 2대 1. 이런 식으로 성질이 있는 것이 바로 무게중심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좌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A, B, C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세 점을 이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G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은 어디 있겠어요? BC의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이 AM을 이렇게 이었을 때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바로 무게중심 G가 위치해 있겠죠. 원래 무게중심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G의 좌표 X, Y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먼저 M의 좌표를 먼저 구한 다음에 M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A와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로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좌표 평면상의 내분점으로서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M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M은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 G는 뭐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죠? 선분 A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G는 어떻게 될 것이냐? G의 좌표는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자, 2 곱하기 뭐의 좌표? 2 곱하기 M의 좌표가 되겠죠. M의 좌표. 요거 2분의 X 더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A의 좌표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뭐의 좌표? Y의 좌표 2분의 Y2 더하기 Y3 M의 좌표죠. M의 좌표 더하기 1 곱하기 뭐의 좌표? A의 좌표 Y1을 곱해주면 된다. 거꾸로 하는 거죠. AM을 2대 1로 한다. 그러면은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2의 M의 좌표를 1이 있으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에다가 M의 좌표를 곱하고 1에다 A의 좌표를 곱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자 2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분의 2 약분이 되니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분의 x1, x2, x3의 합 3분의 y1, y2, y3의 합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무게중심의 좌표도 하나의 공식으로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정의와 또 중점의 공식,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